9.13 집값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이 원천 차단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은교 기자. 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세계 보증기관에서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모두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보증을 연장하는 것도 까다로워졌는데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새 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에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1주택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실수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다주택자들의 집 사기에 악용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 요건은 강화가 되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여건 제한을 두기로 한 건데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1주택자는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규정 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는 소득 여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주택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쌉니다. 최종 대출 금리를 보면 공공기관인 나머지 두 기관의 보증을 받을 때보다 0.4에서 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보유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9.13 대책 이제 발표가 난 다음 날 네. 이었던 이제 지난달 14일 이후에 이제 보유한 임대주택도 포함이 되는데요. 다만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의 과정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받을 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매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수 변동 등에 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하고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또 확인이 되면 전세 보증 연장도 불가능해집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나오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 무더기로 연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추석 이후의 가을 시즌은 1년 내에서 분양이 가장 활발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올가을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가을 대목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올 초 예정됐던 서초구 서초동의 레미안 리더스원의 일반 분양은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분양가 협의가 지연돼서 다음 달 이후로 밀릴 예정이고요. 특히 건설사들이 부동산 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일정을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강남에서만 서초, 그랑자이 등 3개 단지를 분양하려던 GS건설도 모두 내년 상반기로 일정을 미뤘고요. 동대문구에서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분양하려던 대림산업, 그리고 청량리 사구역 재개발 물량을 분양하려던 롯데건설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에나 지금 시행될 예정이어서요. 미뤄진 분양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규 기자 수고했습니다.